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요, 크게 산과 염기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킵니다.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탄산음료, 식초, 요구르트, 과일, 레몬, 자몽, 토마토 혹은 과일 주스 등에는 바로 이러한 산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라는 것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건데, 자, 이 염기는 바로 세제, 제빵용 소다, 세탁비누, 제산제, 하수구 세척제, 유리세정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과 염기, 이것을요,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이 색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산과 염기는 각각 또 공통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성이다. 자, 산성이라는 것은 바로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 자, 여기에 보면은 산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달걀이 담겨져 있잖아요. 달걀 껍질이 바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산에다가 담그게 되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이 모든 것이 산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과 반응을 하면 또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이러한 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성은요, 대부분 신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과일의 이 신맛은 바로 과일이 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염기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기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을 얘기합니다. 이 염기성은요, 염기의 수용액 같은 경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염기가 있는 용액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바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삶은 계란을 여기에다가 껍질을 까고 이렇게 담그게 되면은 이게 녹아요. 단백질이 염기에 녹는다라는 그러한 염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담그게 되면은 바로 푸른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기는 마그네슘, 철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기성은요, 쓴맛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이나 염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산성과 염기성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는데, 자, 산이나 염기가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각각 서로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산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성을 나타내게 하는 이유는요, 우선 산의 수용액에다가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딱 두니까 우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과 만나면은 붉게 변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 살펴보니까 붉게 변하는 쪽이 바로 마이너스 극 쪽에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요 용액이 우선 요 용액 안에서 수소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산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가지고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화수소, 황산, 아세트산 등의 이러한 산은요, 물에 녹아서 바로 수소 이온을 내고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내는데 이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염산은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은 그러면은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염기의 수용액을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우리가 장착을 해놨죠. 자, 그랬을 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극 쪽에서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은요, 이 수산화 이온이 바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이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염기라는 것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 등의 염기는 바로 물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나뉘느냐,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나머지 양이온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NaOH 같은 경우에는요, 나트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과 염기, 그러니까 뭐 산과 염기, 그리고 산성, 염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것을 구분할 때에 뭘 썼냐면 뭐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산성이냐 뭐 염기성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죠. 바로 그걸 지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그걸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로서 액성에 따라 색깔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 지시학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놀프탈레인, 뭐 시험지 그런 부분,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이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하는 그 시험지 외에 지시학으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시학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어떻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염기성일 때만 붉게 변하는 거죠. 나머지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색무색이고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이에요. 자, BTB 용액은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 색깔의 색 변화가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 용액은요,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이에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그래서 이런 색 변화를 보다 보니까 BTB 용액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모두 알 수 있게 되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일 때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메틸 오렌지 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산성일 때만 구분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지시학들을 선택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런 지시학들 말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천연 물질들을 가지고 또 지시학처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보라색 양배추나 포도나 장미 등에서 추출한 그러한 용액을 이용해서도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이러한 추출 용액에서 이런 용액들이 바로 산성과 염기성에 따라 색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 지시학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개념이 pH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pH라는 개념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가서도 이런 이제 뭐 관련된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가게 되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pH는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농도를 바로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구간이 0에서부터 14까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산성인데 얼마만큼 산성이냐, 얘는 염기성인데 얼마만큼 더 염기의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pH라는 거는요, pH 시험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pH를 알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장치가 있습니다. pH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상식적인 개념은요, 중성은 바로 pH 7이다라는 거예요. 요 7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구간이 0에서부터 14까지라는 거였죠.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중성은 pH 7을 얘기하고요, 그보다 7보다 숫자가 낮으면은 산성, 7보다 숫자가 크면은 염기성이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잠깐 보면은 7보다 낮은데 여러 물질들이 있네요. 커피, 토마토, 탄산음료가 있는데 다 산성이에요. 산성인데
커피보다는 토마토가 더 산성을 띠고 그 다음에 토마토보다는 탄산음료가 더 산성을 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 미리 보기였습니다.